예약한 거랑 좀 다른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아봐라. 범행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원래 이렇게 시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변호사 김우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소대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마사지샵 하면 퇴폐업소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마사지샵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시고요. 사건 얘기하는데 왜 마사지샵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사례의 주인공이 나강사 씨라고 하는 젊은 여성 발레 강사셨고요. 직업 특성상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찾는 마사지샵이 있었고, 전담하다시피 하는 마사지사가 따로 계셨을 정도로 단골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강사 씨는 이 마사지샵의 사장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소대리를 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강사 씨는 여느 때처럼 마사지샵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합니다. 늘 찾던 마사지사 조 선생에게 관리를 받기 위해서였었는데요. 이때는 추석이었었고요. 예약 전화를 받은 마사지샵의 대표 강 원장은 항상 찾는 조 선생에게 관리받으실 거죠? 예약 가능합니다. 라면서 예약을 받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강 원장의 거짓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은 조 선생이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던 겁니다. 예약 당일에 마사지샵을 방문했고 조 선생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조 선생이 출근하는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강 원장이 막아서면서 설득합니다. 결제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관리사에게라도 받고 가세요. 단골이시니까 잘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던 나강사 씨는 이것저것 서비스까지 챙겨주겠다는 말에 그러면 한번 받아볼까? 다른 관리사에게 마사지를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강사 씨가 배정받은 마사지 시술실에 들어온 마사지사를 보고 황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피의자 강 원장이었습니다. 이날 나강사 씨는 항상 받던 것과 같은 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건식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강 원장이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약한 거랑 좀 다른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범행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강 원장은 남성이었었고요.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원래 이렇게 시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나강사 씨는 이런 충격적인 행동에 저항은 하지 못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강제로 탈의를 시켰던 걸까요? 오일 마사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성의 맨살에다가 오일을 바르는 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팬티를 엉덩이 있는 데까지 내립니다.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의까지 벗게 만듭니다.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생겨요. 강 원장은 가슴을 가리라고 아주 조그마한 천조가리 같은 걸 줍니다. 이때 강 원장은 피해 여성의 몸 곳곳에 손을 대고 문지릅니다. 당연히 이 여성은 팔로 몸을 가리는 방어 행동을 하죠. 강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마사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팔을 치워버려요. 여성은 당연히 당황했죠. 근데 이 마사지 숍에 강 원장과 자기만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강사 씨는 두려웠겠죠. 이때 강 원장이 말합니다. 너무 긴장하셨어요. 림프 마사지 해줄게요. 그러면서 가슴, 엉덩이, 음부 부분까지 계속 문지릅니다. 거의 50분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해요. 건식 마사지보다 아로마 마사지가 조금 더 비싼가 봐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를 하고 그 마사지샵을 나와요. 이 마사지샵은 되게 유명한 마사지샵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에 전화를 걸어요. 아로마 오일 마사지 이렇게 하는 거냐? 통상적으로 손님 옷을 이렇게 벗기고 진행하느냐?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옷을 벗기고 시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강 원장에게 전화해서 항의합니다. 다른 지점은 이렇게 마사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고객 옷 안 벗긴다는데 왜 당신은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옷을 벗겼냐? 그랬더니 다른 지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똑같이 할 뿐이다. 난 원래 그렇게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웠겠죠. 본사에도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받은 본사 담당자가 우리는 마사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고객 옷을 벗기는 건 없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전국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직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본사가 강 원장한테 당신 이렇게 했냐? 했더니 강 원장이 나는 바지를 벗기고 하는 마사지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른 지점 마사지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똑같이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인 마사지를 했을 뿐이고 추행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뻔뻔합니다.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니까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게 불쾌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얼마나 걸렸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돼요. 검찰에서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2번이나 합니다. 가해자랑 피해자랑 얘기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보안 수사하면 될 거여서 1년이 넘는 수사가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고민했을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데 성범죄 저지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랑 피해자 둘만 있을 때 성범죄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 사건은 주로 이렇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말밖에 없는 사건이 돼요. 아로마 마사지라는 게 원래 손님의 살을 문지르서 하는 마사지 방식인데 성추행이 맞나? 혹시 피해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가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추행이나 이랬으면 결제 안 하고 나한테 현장에서 항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서 느닷없이 이렇게 고소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영업장에서 마사지사가 손님을 성추행해? 그 마사지샵 망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경찰이 고민해요. 그러면서 수사가 길어집니다. 제가 피해자였다면 수사가 1년까지 걸렸다 하면은 혹시 무혐의가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나강사 씨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나강사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나강사 씨가 걱정하는 게 당연히 이해가 돼요. 이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전형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꿋꿋한 스타일의 분이셔서 피해자 느낌도 약간 잘 안 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피해 진술을 할 때 범죄 피해가 되는 요건에 정확하게 맞춰서 진술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요건 사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요건 사실에 합치되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렸다. 처음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렸다고 하길래 엉덩이 위쪽으로 좀 내렸나 보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까지 내렸던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엉덩이까지 내렸다라고만 말을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수사기관이 바라보면 진술이 번복되네?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구속 요건에 맞춰지도록 진술이 변하네? 잘 안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피해 진술을 처음부터 되게 구체적으로 잘해야 돼요. 이 사건 상황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진술하는 게 필요했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재현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줘야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건지 알 거다 판단을 해서 피해자분한테 친구랑 같이 하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마사지 했는지 분명히 기억이 날 거다. 그 마사지 받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거를 우리를 줘라. 그러면 변호인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캡처를 하고 피해 입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 재현 영상이죠. 이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제출을 하고 피해자의 말이 맞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수집했습니다.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어요? 신고를 하거나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사지샵에서 나오셔서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친구야, 나 성추행 당했어. 그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하게 성추행했어. 이게 말이 되는 거니? 아로마 마사지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분개해가지고 그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다른 프랜차이즈 지점에다가 전화를 하고 본사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항의하는 전화를 합니다. 이 피해자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대요. 가게 전체에 손님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었겠어요. 피해자가 우울감이랑 불안감이랑 막 초조함이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라. 처방해 주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좀 먹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범죄 피해를 입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해가 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설마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나강사 씨도 살면서 이런 일 겪을 줄은 몰랐다. 정말 괴로워하셨었고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에 정말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럴 때 말을 잘 듣고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내주는 변호사 김우석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